집에 가니까 이제 저희 집에 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제가 집에서 살 때부터 봐왔던 가장짓물들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요? 예, 아빠 책장, 심지어 침대까지, 주방에 있는 그 식탁까지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없어진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이렇게 잘생기신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시마인TV에 초청했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2010년 북한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청이라고 합니다. 이청. 예.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외자. 외자예요. 예, 외자예요. 멋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북한 한경남도 함흥시가 고향이고요. 네. 사실 함흥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탈북한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함흥은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화학공업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었어요? 혹시 중국에 무슨 인연이 있으신가요? 인연은 없고요. 제가 철도에서 이제 근무하다 나니까 그 철도 이제 전문 대학을 졸업하면 북한에서 이제 철도 별을 주잖아요. 군대하고 똑같잖아요. 네. 철도복에 이제 소위 견장을 달고 우리 견인기, 그 북한에서는 열차 빵통. 앞머리, 그러니까 견인기 타고 바로 온 거죠. 근데 봐요. 모든 사람이 북한에서 철도 관련 일을 한다고 해서 견인기를 타고 중국으로 갈 테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한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무슨 연고가 있거나 그리고 북한에서 반드시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와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청님에게는 그런 어떤 동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 제가 11년 군복무 하다 나니까 예, 전역하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저희 집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에서 11년을 예, 11년 군복무. 북한 말로 말하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정말 북한을 위해서 충성을 하셨네요. 전 좀 나은 케이스예요. 저희 동창들은 13년 했고요. 저는 11년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당시 나이는 13년 할 텐데 어떻게 네, 그때 11년 하고 저는 나오셨나요? 동창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복을 입고 군대에 나갈 땐 저는 이제 군복을 안 입고 군사전문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2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계급장 하나를 달고 이제 자대에 배치받은 거죠. 네. 우리는 신병교육도 안 받아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동창들이 제가 계급장 하나를 달고 이는 늦게 오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똑같이 군복을 입고 나갔지만 저희 동창들은 이제 2년 동안 너무나 가혹한 훈련 속에서 이제 몸이 다 왜소하게 체구가 다 작아지고 키도 작아졌는데 저는 이제 2년 동안 그래도 굶지는 않고 집에서 자가로 이제 다닌다 하니까 그 애들보다 체급이 좀 훨씬 좀 유지가 많이 됐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체육을 잘해야 또 군복무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이제 공부보다도 체육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여기서 잠깐만요. 네. 저기 우리 영상이 하나 있죠. 저번에 언젠가 보니까 막 저기 철봉인가 네. 거저평행봉인가 미친 듯이 돌던데 뭐 체육 전문하셨나요? 그건 뭐죠? 이게 도마 선수 누구죠? 양학선인가? 양학선 울고 가겠습니다. 저 언제부터 저렇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부대는 이제 포부대라 하지만 전현지 지역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배치받고 있어요. 배치하고 있고 이제 사실은 뭐 비밀은 아니에요. 사단 자체가 이제 상시 충남 쪽에 위치한 이제 우리 계룡대 대전 쪽으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표를 겨누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대 자체 명칭이 이제 기동 타격대라고 도보가 없어요. 모두 이제 못 하고 온대. 탱크 전차. 그럼 그거 네, 몰고 또는 올 동안 나만은 뭐 가만히 선 놓고 그렇죠.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하지는 네. 않을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뭐 북한은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10여 년 전 일이니까 뭐 전술도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고. 포부되면 네. 1번수, 2번수, 3번수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포만 잘하면 되는데 굳이 좀 영상에 보듯이 저렇게 매미처럼 뺑글뺑글 도는 거 이렇게 다 대부분 잘하나요? 자기 군종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모든 걸 거의나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육군이니까 항공 내놓고는 거의나 다 배운다고 해야죠. 뭐 수영, 뭐 산악전, 유격전 일단 포부대지만 다 그렇게 배워요. 네. 북한은. 네. 그러다 나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제 체육 훈련을 시키다 나니까 한 100명 중에 10명도 다 저 동작을 다 못하고 집에 간
그 친구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 예, 군의 예. 모든 사람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아니, 거네요. 예, 특수부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예, 그래서 한 50명 중대 인원 중에서 10명 조금 안 되게 요 정도. 예, 제가 만 50세에 된 해. 그 제가 한번 기념을 한번 찍어봤는데. 기념으로 남기고 있어요? 남겨봐서 했는데 이게 그냥 되더라고요. 아, 준비 동작 없이 들어가신 거예요? 없이 그냥 이제 바로 이게 몸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움직이더라고요. 기억을 예,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머리로 두뇌로 하는 것보다 몸이 기억하게 하라라고 해서 몸 쓰는 거 하면 그 몸이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1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니까 집이 없던가요? 제가 전역할 당시는 대규모 아사자가 이제 이미 휩쓸고 지나간 2000년 초반이라서 1998년도에 이제 전역하기로 돼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 동창들은 10년 차, 27살, 저는 입대하여 8년 차, 27살. 27살이면 그때 이제 북한에서 전역하던 시기라고 이제 찍어놓은 그 시기니까. 제가 고등중학교 예. 한참 다니고 있을 때네요. 예, 98년도에 이제 집에 가게 됐거나 했는데 정말 그때 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가 다 운이 안 좋은 거지. 그때 또 고난한 건 제일 막바지. 그러니까 굶어 죽고 또 출산율도 없지. 북한군에 말하면 뛰는 애들이 별반 없었어요. 훈련하면 뛸 수 없었어요. 애들이 먹질 못하니까. 아, 기운이 예, 딸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병 애들 들어온 것 자체가 선천성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삐뚤어진 애가. 군을 면제받지 않고 들어온다는 근데 거예요?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나갔다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한 달 있다가 끝내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훈련 목이 이렇게 된 친구가 총을 못 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역 애들 친구들이 다 전역하고 나고 나면 신병이 들어온 애들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짜증 하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동안을 이제 한 해 또 한 해에서 3년 동안을 이제 집에 못 간 거죠. 인원이 부족해서 예. 3년 동안 못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조금씩 신병은 들어오는데 북한군 전역에서 3년 동안 전역을 안 시켰어요. 전군이 그때 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인원수가 빵빵해진 없어진 인원수가 챙겨지는 거지. 이제는 고난행군이 크라이막스가 지나가고 전역을 하여 이제 야 고향은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저희 집에 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파트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에 제가 집에서 살 때부터 봐왔던 가장짐물들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요? 예, 아빠 책장, 심지어 침대까지 주방에 있는 그 식탁까지도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없어진 거죠. 어디 그래서 가셨어요? 그 갓난아기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이제 젊은 부가 저한테 술 한 병에다 염장 그 고추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느낌도 너무 안 좋았고, 야, 이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했는데 신랑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 부르면서 맞지 않나 하니까 맞다 하니까 사실은 엄마가 몇 년 전에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을 사람들이 빨리 그 돈이라도 가지고 챙겨가지고 목숨이라도 살고 있어야지 아들 만나지 않겠나 해서 동네 주민들이 이제 엄마한테 팔라고 해서 엄마가 끝내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일단은. 일단 어머니가 가시는 것까지 봤대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이제 어릴 때부터 알고 계시던 분들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 엄마 말 내가 나올까봐. 어쩌겠니 집.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저를 군복만 입고 이제 빈변학 메고 제대된 저를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할 뿐은 못 되잖아요. 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아마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역전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역전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함흥역 큰 청사 앞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태어나 처음 이런 그 소름 끼치도록 증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분들은 돌아가셔도 이렇게 우리 피땀을 뽑아내나 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전역할 때 돈 한 푼, 쌀 한 톨 못 가져왔어요. 그냥 빈변항에 그냥 당증 하나, 그다음 식권이라고 한 30장 받아왔어요. 거기다 그냥 그 친구들하고 찍은 군대 때 사진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역전이 당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집을 떼었거나 아니면 집이 팔려온 제대군인들 집은 팔렸는데 부모가 다 이제 굶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역전광장 앞에다 이제 비닐 방막 쭉 깔고 꽃집 제대군들이죠. 앉아서 그냥 거의 한 10대 명이 모여 앉아서 이제 너는 어느 부대 하면서 술 먹던 하니까 몇 명의 애들은 내 집인데 우리 부모들이 내 승인도 안 받고 팔았기 때문에 난 저 집을 뺏겠다 하고 일어나서 달려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도 거기에 또 동참해서 맞다 이건 내가 찾아야 돼 하면서 가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그때 다시 부모가 판집을 뺏은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사회적으로 말을 못하죠. 왜? 그렇게 제대로 전해간 군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집을 뺏는다고 이제 신고하거나 이제 서로 싸움하자고 이렇게 네, 네. 서로 패싸움. 접어들면 군인들끼리 뭉쳐가서 같이 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분명 저 제대원인 친구의 부모한테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냥 자기 집이라고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들어앉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게 네. 완력으로 맞아요. 힘으로 그냥 밀어내가지고 그 안에 하는 게 북한에서는 그게 만연한 거죠. 법대로 하라는데 사실 법은 그거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법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고 사회 친구들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해도 반대편에 말 제대원인들이 또 힘이 세면 제대원인들이 또 자기들 제대원인 친구들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띄운 거죠, 결국은. 그렇죠. 서로 다 억울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청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방막 빼고 술 마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전 아마 그때가 참 치욕이 3일이던 것 같아요. 이제 3일 동안 야 이게 결국 나도 뭔가 속혀서 이제 11년 동안 청춘을 다 띄우고 왔는데 사실 저도 군복무를 거의 FM으로 살았어요. 정말 모범군인, 하라는 대로. 모범군인. 네. 정말 진짜 모범군이 됐죠, 사실은. 야 이게 이렇게 뭐 법대로 규정대로 살다간 내가 죽겠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밤마다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 먹고 아마 지금 생각하면 많이 죄송하지요. 젊은 남성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전거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밤에. 그걸 이제 몇 대를 진짜 훔쳤죠. 내가 죽겠는데 아유, 북한은 다 그러고 삽니다.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국 널 죽여야지만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앞서면서 이제 그걸 한 2번 했는데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이제 정신 차렸죠. 일단 사람이 그게 자기 기본 천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면 이제 죄를 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대를 떠났죠. 3일째 만에 이제 부대를 떠나서 아, 그러니까 전역을 전역한- 한 부대로 또 네. 다시 가는 겁니까? 저희 중대로 가서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가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FM대로 살지 않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이제는 규준대로 살 필요가 없구나, 이 나라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이란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제 거꾸로 살아야 됐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11년이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11년 동안 하라는 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해봤자 차려진 건 그냥 이런 수준밖에 안 되니까. 부모도 못 지켰고 네. 집도 못 지켰고 그렇지. 내 뭐, 사랑하는 보금자리도 못 지켰고 도대체 11년 동안 나가서 뭐, 무엇을 지켰냐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나라를 지켰다지만 나라를 지켰다는 무슨 궁지감 자체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 부대 가서 그 힘센 군인들 한 5명 정도 모집했어요. 오라고. 네. 그 물론 상급들 승인 다 받고 거의 일주일 동안 멀리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한 30km, 40km 정도 그렇게 먼 거. 북한으로 말하면 거의 한 100km, 100리 정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거기 농작밭을 거의 요정내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때는 이게 탐진한 거예요? 분노가 치올라서 그때는 이제 가면서 소를 훔쳤는데 그 소도 이제 달고지채로 훔치지 않고 이제 뒤에 등발이라고 있어요. 이제 양쪽 이제 갈대 비슷한 걸로 관 이제 광줄이 양쪽에 소 등의 양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등발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달고지를 안고 그 안에다만 200kg, 200kg 채워가지고 소가 산길로 막 올라가요. 그런 활동성이 좋은 이제 그런 장비들 이제 일단 3개를 구입해서 결국은 소 3마리를 훔친 거죠. 그렇게 해서 군인 5명이다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나달러 바꾸니까 이제 1.2톤이 되더라고요. 농사 지은 강냉이 밭이나 그렇지. 이런 벼밭이었나요? 벼밭이나 그렇지. 이런 데 가서 나달을 훔쳐서 소에다 싣고 이제 다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를 속인 이 땅에 대한 반항인 것 같아요. 반항. 왜? 내가 이 땅을 지켰는데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대가도 못 받았으니까 그래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결국은 그게 나의 청춘을 뺏어간 땅에 대한 이제 첫 반항이 됐던 것 같아요. 분노가 예, 그렇게 행동으로 그러니까 표출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말린 아달로 이제 이삭 옥수수를 말린 옥수수로 바꾸니까 우리가 좀 더 주우서라도 이제 마른 옥수수를 빨리 획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장에 이제 작업 반장하고 이야기해서 한 원래 1.5톤 정도 받아야 될 거 1.2톤만 받았어요. 이삭 강냉이가 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2개 집 안에 그냥 아예 마당을 꽉 채워버렸어요. 예. 죽을 각오하고 근데 각오하고 했죠. 그때는. 군대 7명이 와서 이제 자 싸게 팝니다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상인들이 다 붙는 거죠. 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옥수가 아마 35원이던가 했는데 저희들이 20원에 그냥 팔았어요. 와, 허리 꺾기. 아무튼 그때는 내가 참 인생을 미치지 않게 살았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그 장군님 밭에서 저기 정훈이 밭에서 정일이 밭에서도 훔쳤으니까 관계없죠. 관계없는 거죠. 제 청춘을 11년 뺏어갔으니까. 일단 그 미친 돈은 내가 더 네. 찾고도 남았다라는 근데 데서 안도감을 찾으셨네요.